자,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들, 스포츠카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브랜드가 SUV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였던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 그레칼레, 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인 트로페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인 그레칼레, 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에 해당을 하는 트로페오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세라티의 이 그레칼레 가운데 모델, 가장 볼륨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모더나를 시승을 한번 했었어요.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시승을 했던 차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시승 중에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들을 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에 문제가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은 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을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트로페오를 시승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트로페오가 아닌 모데나 트림까지 시승을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섞어서 해볼까 합니다. 사실 기존의 마세라티가 이 르반테라는 SUV를 출시를 했었고 꽤 성공적으로 판매를 해왔어요. 마세라티가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고 조금 더 좀 럭셔리한 것보다는 럭셔리한 스포티를 좀 강조를 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에서도 SUV를 만든다. 사실 이런 브랜드가 마세라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브랜드들이 SUV를 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선계를 만들었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슈퍼 SUV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 역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됐는데, 오늘은 이 그레칼레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알고 있어요. 옷을 잘못 입고 나왔습니다. 차가 이렇게 새까만색이 올 줄 몰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또 겨울이 왔다라고 해서 해가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늘 찡다니는 그 시간인데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실루엣을 통해서 이 차가 정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가 잘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밝을 때 보면은 약간 좀 가파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의 이제 도깨비 개구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하고 닮았다라고 나름의 혹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새카만 색깔, 거기다가 무광 매트한 컬러거든요. 이런 색깔이 적용이 돼서 지금 이 실루엣을 보게 되니까 이 그레칼레도 결국에는 마세라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남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쪽에 자리를 하게 됐고, 이런 디자인들은 MC20에서부터 적용이 되어 왔었던 마세라티의 현행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레칼레가 조금 더 높이가 높은 SUV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위쪽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압축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MC20의 이미지를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블리라든가 콰트로포르테는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뭐 다른 모델들, 마세라티의 다른 모델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높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지,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 이미지하고는 잘 어울리는 형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로페오 모델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어마무시한 엔진, 넵튠너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카본 패턴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턴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로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를 조금 더 경량화시키고 SUV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성을 갖춰놨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모습은 약간 좀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옆모습,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뒷모습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차 역시 마세라티구나 라는 느낌들, 특히 르반테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마세라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죠.
상하 아가미처럼 부착이 되어 있는 팬더의 이 공기 배출구, 그리고 C필러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삼지창, 거기에 빨간색의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이 차가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더 고성능을 발휘를 하는 최상위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느낌들은 상하 아가미 위에 있는 이 트로페오 폰트에서도 빨간색 빛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론칭 때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어요. 이 위쪽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제가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앞모습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옆이나 뒷모습을 봤을 때는 저거는 르반떼 동색이 맞구나 라는 느낌들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느낌들처럼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조금 작다 뿐이지 르반떼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출시된 차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기역학적으로나 조금 더 세련된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이 숨어있는 형태의 도어 손잡이까지 적용을 해줬고, 거기에다가 크롬 포인트까지 적용을 해주면서 우리 마세라티를 포함한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그렇게까지 막 변화의 이 인색한 브랜드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옆에서 살짝씩 계속 보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아래쪽에다가는 카본을 적용을 해놨고,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너무 과하지는 않은 고급스러운 공격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휠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뒷모습이 그레칼레를 가장 잘 표현을 해주고 이 그레칼레 디자인이 가장 예뻐 보이는 그런 방향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형제 모델인 르반떼의 이미지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에 마세라티에서 선보여 왔었던 익숙한 이미지들을 한층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잘 적용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 국산 차건 수입 차건 상관없이 테일램프 양쪽을 연결을 해주는 LED 라이트를 쭉 적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세라티는 그레칼레에다가 그런 짓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트렌드라니까 다 너도 나도 적용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최근에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치우고 우리는 마세라티니까 그냥 마세라티의 디자인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가운데서 살짝 아래로 삐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된 크롬의 라인이 테일램프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차가 트로페오니까, 최상의 트로페오 트림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사치 중에 하나, 카본을 범퍼 전체, 사실상 범퍼 전체예요.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외관이, 겉에는 이제 위쪽은 이제 무광 블랙인데 아래쪽에는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유광의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씩 이 대치되는 부분들, 그런 느낌들이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광의 블랙이 아니라 하얀색이나 아예 더 강렬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뭔가 더 원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들을 사용을 했다면은 저런 카본 파츠들은 더더욱 더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광의 블랙과 연결을 했을 때도 약간 좀 멧돼지 같은 굉장히 강렬한 성능을 뿜으며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르반떼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상당히 넓은 그런 트렁크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의 시트도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고, 골프채라든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캐리어도 충분히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가 SUV기는 하지만, 그것도 르반떼보다 한층 작은 SUV기는 하지만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 정말 잘 달리는 이 효율성 좋은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마세라티가
스텔란티스 그룹의 산하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텔란티스가 아직까지는 마세라티를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 마세라티도 스텔란티스 그룹의 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구성,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텔란티스의 구성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 메뉴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최근까지는 아닌데 비교적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요 구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나 그랜드 체로키 L 혹은 컴패스에 적용됐었던 그런 구성들인데 그 구성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밑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듀얼 스크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런 구성들이 조금 떠오르는데, 사용이 마냥 편한가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이 공조장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조작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에요. 한 번씩 모니터를 확인을 해줘야지 정확한 버튼에 대한 클릭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성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무리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여전히 마세라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뺀다면 운전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동 버튼도 스티어링 휠에 장착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에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적정한 온도와 목적지를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기어 변속도 그렇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체인지도 그렇고 다 이 스티어링 휠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차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좀 편의성이라면 편의성인데, 마세라티는 사실 편리하게 타는 차들은 아니죠. 르반 때도 그랬고 이 그레칼레도 마찬가지로 출발 전에 컨트롤을 해놓고 출발을 한다면은 온전히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들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키 정도 두는 거 문제가 없고, 또 USB 같은 것들도 요 안쪽에 자리가 되어 있고, 또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부족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맞지만, 다 세팅을 하고 딱 출발했을 때, 주행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불편함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도어를 여는 방식이 버튼식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고 그냥 손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는 건데, 레버가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여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밀면은 자연스럽게 엄지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런 포즈,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연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안 가르쳐 줘요. 뭐냐면은 숄더 체크입니다. 차에서 내린다고 했을 때 뒤쪽에서 오는 차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이드미러라는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사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옆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도록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성을 조금은 좀 포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어 개폐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 2열로 들어왔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운전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드라이빙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2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트로페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유가 있고, 무릎 공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지금 제 몸에다가 맞춰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1열의 요 시트 레일 때문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이 굉장히 편안하게 자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신발을 한 270 혹은 275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신는데, 제가 발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륜구동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구성이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폴고레까지 감안을 한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닥은 조금씩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시트 아래쪽에 배터리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 자체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뒤쪽 포켓, 도어 아래 수납 공간, 그리고 팔걸이를 겸하는 이런 요소들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본 패턴, 외관과 다르게 완전한 진짜 카본은 아니고 카본 패턴들이 조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생각보다는 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세라티를 포함한 이탈리아 브랜드, 지금 이탈리아 브랜드 자체가 몇 개 안 남아 있기도 하고, 국내에 소개된 이탈리아 브랜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기존의 마세라티만 보더라도 소재는 고급스러운 거를 잘 써요. 하지만 마감에 있어서 약간씩 좀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없게 됐다.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다. 그래서 반가운 변화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위쪽에 천장이라든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1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들 마감을 잘 해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의 이 개방감 같은 경우에도 썬루프가 상당히 널찍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유리의 방향이라든가 앞쪽의 시야까지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보이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편한 그런 착자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주행을 할 때 드라이버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모데나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더나를 먼저 시승을 해보기는 했었지만 이제 말씀을 전달을 못 드렸었죠. GT 그리고 모더나, 이 트로페오 세 가지 트림이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트림이 발휘를 하는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리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30마력,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진하고 변속기 자체는 동일할 건데 발휘하는 성능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엔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마세라티가 정말 오랜만에 건조해냈고 정말 오랜만에 자체 엔진으로 만들어냈으며 또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마세라티의 이 넵튜노 엔진, 3000cc V6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무려 530마력, 최대 토크는 약 63.7kgm/m, 거의 뭐 슈퍼카에 가까운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슈퍼카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세라티의 슈퍼카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MC20에 이 엔진이 그대로 장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그레칼레도 트로페오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SUV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들이 엔진의 구성,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성능은 상당히 짜릿합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모드와 함께 GT, 그리고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이 트로페오 모델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코르사 모드까지 여러가지 주행 모드를 골고루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GT 모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잘 달리는 그런 모습들, 말 그대로 그랜드 투어러의 이 모습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야, 이게 진짜 강력한 성능,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품고 있는 모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선사를 해줍니다. 스포츠부터는 이 차가 갖고 있는 원래 모습들, 나는 사실 이런 모델이야, 이런 것들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구성들을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을 그냥 쭉 밟아버리면은 물론 이제 마세라티가 과거에 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배기음만 예쁜 이상한 브랜드처럼 취급을 받아 왔었지만, 그런 것들을 넵튠의 엔진을 선보이면서 확 또 이미지를 반전시켜 버렸거든요. 마세라티는 원체 잘 달리는 브랜드였고 원래 그렇게 잘 달리는 브랜드야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이 배기음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운전자가 지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바로 이 마세라티였고, 그런 소리들을 또 선사를 해줬던 모델들이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변질이 된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V6 엔진, 이 넵튠의 엔진을 장착을 했을 때는 그런 사운드들이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성능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르사 모드를 선택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제가 이 차를 잡아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안전 주행 보조 기능들도 해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면은 약 7200rpm 쯤에서 묵묵 하고 뿜어내는 이 사운드, 거기에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는 엔진, 거기에 서스펜션마저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더 모데나보다 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매끄럽게 조화가 돼서 나는 원래 이런 모델이야, 내가 진짜 제 성능을 다 발휘를 하려면은 이 코르사 모드로 두고 써야 돼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능들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서 막 이 차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시속 110km까지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 이 감성은 마세라티를 정말 밀어붙여보지 않으면은 마세라티를 왜 사?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반응도 모더나하고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하드해요. GT 모델에서는 선택 품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트로페어는 훨씬 강렬해요. 바닥의 정보들을 매끄럽게 잡아 먹으면서도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달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해야 될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일 잘하는 직원 하나가 서스펜션에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30마력이라는 이 강력한 힘을 정말 쫙쫙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게 이 그레칼레를 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쉬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만 다니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는 그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달릴 길 없잖아. 그러면은 기껏해야 컴포트 스포츠고 보통은 GT 모드로 달리게 될 텐데 그때 편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르사 모드를 먼저 보여드렸고 지금은 GT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 이때 편안함, 뒤쪽에서의 들려오는 이 배기 사운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은은한 사운드로 바뀌었고요. 차의 반응은 여전히 스포티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반전되는 이 이미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함,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편하게 가야 될 때는 편하게, 이 차의 모든 성능을 뿜어내면서 달려야 될 때는 확실하게 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보여주는 차가 이 그레칼레, 그 중에서도 트로페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세라티의 그레칼레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모더나도 시승을 해봤고 트로페오도 연달아서 시승을 했지만 두 가지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약간 좀 느낌이 불안하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차가 불안하다라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그레칼레라고 하는 모델이 갖고 있는 무게감, 앞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확실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아래 자리하고 있는 GT 하이브리드, 그리고 저희가 시승은 했지만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데나, 그리고 오늘 이 갖고 나온 이 트로페어까지 3가지 트림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일정상으로는 올해입니다. 국내 출시까지도 올해일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기차 버전인 폴고레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폴고레까지 출시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그레칼레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들이 있었지만 가격은 그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반면 이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싼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그레칼레 가격은 가장 아래 자리하고 있는 GT 하이브리드가 약 1억 200만 원, 가운데 트림인 모데나가 1억 3천만 원대, 그리고 이 트로페어가 1억 7,4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림 사이의 가격이 거의 3천만 원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확실한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서는 GT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지만 마세라티는 모데나를 가장 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를 경험을 해보시려면은 최종 선택지가 GT가 됐든 모데나가 됐든 이 트로페어가 됐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모데나 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각각의 트림에 따라서 발휘하는 성능도 분명 다르지만 전달해주는 느낌부터도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트림을 사시더라도 가장 가운데
가운데 있는 모데나 트림을 시승을 해 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